무난하네. 어서 들어오시고 다시 끊었고 어서 들어오시고 추천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어제는 2배 올려서 갔는데 야마모토 이 개같은 놈 실체까지 나오면서 1위에 5점 나면서 솔직히 굳을까봐 살짝 기대했다. 근데 여지없이 그냥 불펜 장난질에 그냥 바로 트롯 맞고 마지막에 또 뒤지더라고요. 귀신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지난번에 배트맨 발매 중단 전에 엄청 잘 맞추고 아쉽게 중단된 다음에 흐름 살짝 놓치지 않을까 자가 분석을 했는데 진짜 내 분석은 기깔나게 들어가네. 그래서 좀 연패 좀 했으니까 메이저리그 슬슬 또 올라올 때 됐어요. 그래도 요번 시리즈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 오늘이나 빠르게 좀 연패 좀 끊어봅시다. 메이저리그 오늘 축구 조합 따로 있고 클럽 월드컵이랑 저기 미국 축구 해가지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빠르게 좀 반등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첫 번째 디트로이트 대 이제 템파베이, 플레어티 대 페피오. 어제 굳이 보면은 오바 쪽으로 봤었는데 좋아 보이지 않았죠. 타선도 좀 그랬고 템파베이도 좀 흐름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빠따가 몬테로가 등판했더라고요. 몬테로 상대로 좀 꽁꽁 묶였던 부분인데 오늘은 일단 플레어티 대 페피오면은 선발에서는 템파가 할만하기는 해요. 물론 템파가 지금 뭐 불펜도 흔들리고 있고 뭐 오늘 있었던 경기도 몬테로 상대로 6이닝 동안 뭐 득점 하나밖에 못 뽑고 뒤에 필승조한테 꽁꽁 묶였었긴 했는데 플레어티가 최근에 흔들리는 구간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제가 플레어티 계속 흔들리고 있을 때 말씀드렸던 그 플레어티가 허리 고질병이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구석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라 뭐 허리 문제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플레어티 등판 경기에서 어떤 내용을 보면은 이상한 개볼이 너무 늘었어요.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그냥 볼넷이 이전 경기들에 비해 훨씬 많이 내주고 있는데 그냥 등판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볼도 조금 의미 있는 볼을 던져야 되는데 개볼이 좀 많이 늘었고 약간 입수 온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합니다. 개막 후 첫 12번의 경기에서 플레어티가 개막 후 처음 12번의 경기에서 볼넷이 3개 이상 내준 게 2번밖에 없었거든요. 최근 5번의 등판에서는 볼넷이 이제 3개 이상 내준 게 4번이나 됩니다. 거기에 나머지 한 번도 2개나 내주면서 볼질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약간 입수한 것 같아. 막 공이 엄청나게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스스로 존 안에 지금 잘 못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좀 어렵게 좀 끌려가고 하는 부분이라 이게 페피오가 물론 지난 볼티전에 한번 크게 무너졌고 템파도 이미 불펜이 지금 좀 많이 불안한 상황에서 선발진들도 점점 한창 좋았을 때보다 안정감을 잃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템파베이도 제가 뭐 지난 미네소타 시리즈도 그랬고 애슬레틱스 전에는 이제 쉬었었죠. 그때도 근데 이제 템파베이가 흐름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이제 따로 올려드린 표에도 이제 별점 낮게 주거나 처음에만 속고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좀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선발에 있어서 플레어티도 불안하고 페피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펜에서도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불펜이 쓰레기기 때문에 그래도 역배기 때문에 템파베이 사이즈 한번 봐주겠습니다. 템파 승에 프랜승 쪽으로 보고 언어버는 굳이 보면 언더 굳이 보면 넘어가고 양키스 대 시애틀 워렌 대 길버트. 이 양키스가 물론 매치한테는 토론토한테 4연전 수입당하고 매치한테는 그래도 가니시니 마인까지였어. 프리드 대 저 누구야 데븐스키였는데 그마저도 양키스도 지금
글쎄 타선이 막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마운드가 문제입니다. 마운드가 그냥 계속 선발이고 불펜이고 계속 터져가지고 뭐 지금 득점은 나름 잘 올려주고 있어요. 최근 7월 구간만 해도 5점, 9점, 5점, 5점, 6점, 6점 저득이 없어요. 양키스가 4점 밑 5점 밑으로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적은 7월 성적은 지금 1승 5패로 마운드가 지금 개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선발은 이제 워렌 대 길버트인데 워렌이 직전 토론토 4연전 이제 수입당할 때 한 번 또 터졌죠. 4이닝 8실점 으로 크게 터졌었는데 이때 조금 운도 안 따르긴 했습니다. 뭐 배럴 2개 준 거는 크긴 했었는데 하드잇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5개로 토론토 이날 하드잇은 5개로 30%가 채 안 돼서 29.4%였어요. 하드잇 비율은. 이게 빗맞은 타구나 좀 애매한 타구들이 다 안타가 되면서 크게 무너졌던 부분이죠. 근데 워렌이 올 시즌은 좀 계속 이렇기는 해요. 이런 경기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 지난 토론토전 전에도 4경기 연속 준수한 피칭이었거든요. 6월 12일에 캔자전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에인저스는 6이닝 3실점 11K, 볼티전 6과 3분의 1이 2실점, 애슬레티스전 5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토론토전에 4이닝 8실점으로 개박살이 난 건데 한 번씩 꼭 이래. 공이 뭐 나쁘거나 하진 않은데 운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시즌 같아요. BABIP도 지금 3할 3푼인가? 엄청 높아. 그랬던 부분이기도 하고 길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복귀했습니다. 뭐 시애틀의 에이스, 명실상부 에이스인데 최근에 복귀했어요. 비교적 6월 중순에 복귀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몸 상태는 아니에요. 복귀한 이후로의 뭐 성적 말씀드리면 6월 중순에 이제 보스턴전 5이닝 2실점, 물론 이때 10K를 잡긴 했어요. 가락군 있어. 근데 이닝은 많이 못 먹었고 컵스전 5이닝 4실점, 텍사스전 5와 3분의 1이닝 4실점, 직전 캔자전 4와 3분의 2이닝 1실점. 확실히 이닝은 많이 못 먹고 있고 5경기째인데 오늘 등판하면은 구속도 원래 구속 작년 구속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포심 평균 구속이 96에서 7마일이었는데 올해 지금 4번의 복귀 이후 등판에서는 95마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상 몸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투구수는 그래도 나름 이때 거의 100구 가까이 던져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아니 이때지, 이때가 제일 최근이니까 100구 가까이 던지긴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죠. 100구 가까이 던졌는데 6회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이런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8.5가 제일 무난한 것 같긴 합니다. 승패면은 굳이 보면 뭐 양키스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양키스 불펜도 불안하고 시애틀 빠따에 뭐 괜찮고 양키스도 빠따 자체는 잘 터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양 선발 다 막 크게 털린다기보다는 아주 큰 신뢰는 없어요. 그래서 점수는 좀 줄 것 같고 불펜에서 좀 더 나오면은 오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아주 좋아 보이진 않고. 그리고 보스턴 대 콜로, 뭐 사실 크게 이번 시리즈 내내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오늘도 리처드 피츠 비교적 뭐 아주 안정감이 있는 선발은 보스턴이 아님이었음에도 뭐 콤보도 털고 불펜에서도 충분히 공략하면서 보스턴 뭐 시원하게 9대3으로 뭐 막업 다 해준 부분인데, 내일 브라이언 베오, 올 시즌의 베오가 한층 더 좋아졌죠. 시즌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복귀, 올해 부상 복귀했잖아요. 복귀 이후만 해도 불안했어요. 제가 잘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 세부지표가 너무 안 좋다, 쳐맞을 것 같다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불안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5월 말부터 베오가 이제 커터를 장착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 이 커터 자체가 효과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던짐으로써 다른 구종들이 힘을 받아서 최근에는 예년 시즌들보다도 이닝을 먹는, 원래 베어가 5이닝 맨날 5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딸이었는데 최근 등판들은 거의 뭐 6이닝 직전 신시전 제외하고는 먹어주는 모습. 공교롭게도 이 커터를 던지고부터요, 이 커터 던지기 전에는 하나 둘 셋 넷 5경기 연속 6회에 올라오질 못했어요. 근데 커터를 던지고부터는 6경기 동안 5번을 6이닝 이상을 먹었었죠. 그런 부분이라 오늘도 뭐 콜로 상대 뭐 준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프리랜드 뭐 크게 점수를 내는 데는 그나마 뭐 그거긴 합니다만, 원정에서 좀 하긴 합니다만 상대가 콜로 뭐 불펜도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스턴 마인슨 보겠습니다. 보스턴 마인슨. 불펜에서마저 좀 공략하지 않을까. 귀신같이 한 점차 승리만 아니면은 이길 것 같다. 넘어가고, 이게 마인이 불안하면 언더로 와야 될 것 같아. 예. 보스턴은 9.5기도 하니까. 넘어가고, 어서오세요. 그리고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닉 마르티네즈 대 에우리 페레즈. 마이애미는 계속해서,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저도 뭐 최근에 그냥 계속 마이애미 역배던 플레이는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어제는 또 지표까지도 말씀드렸었죠. 한 달 동안에 마이애미의 지표 자체가 너무 좋아요. 최근 한 달 구간으로 해도 승률이 5할을 훌쩍 넘어가고 있고, 뭐 어제도 그 소리 말씀드리면서 마이애미 최근 흐름, 최근이 아니고 한 달 가까이 됐으니, 한 달 넘었으니까 꾸준하게 연패도 거의 없고, 지더라도 한 점차 패배나 뭐 2점차 패배 풀엔 10경기가 넘게, 지금 2.5% 기준은 뭐 10경기가 넘고, 이게 뭐 프렌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 14경기에서 3패밖에 없어. 11승 3패야 마이애미. 흐름이 좋았던 미러키 상대로도 좀 비비는 모습이었고, 한 게임은 따냈고, 뭐 안 좋은 뭐 엘이나 샘프 상대로는 수입까지 그냥 해버리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발만 봤을 때는 닉마르티네즈가 지난번에 이제 샌디 상대로 완투 8이닝 실점 완투로 하면서 또 이제 선발 복귀전이었죠. 불펜으로 잠깐 쓰다가 선발 복귀전에서 완투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 이제 투구수가 좀 많긴 했어요. 114구인가? 112구. 112구를 던졌던 피로감이 있었는지, 직전 보스턴전은 4실점으로 점수는 좀 좋습니다. 물론 이닝은 많이 먹었어요. 6.2이닝 먹었으니까 7회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뭐 괜찮았던 부분인데, 에우리 페레즈도 올해 이제 장기 부상에 좀 복귀를 한 부분인데, 그래도 등판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올라오면 여섯 번째 등판이고, 기본적으로 마이애미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투수죠. 강속구 투수고, 뭐 90말 후반대 찍히니까. 전체적으로 앞선 경기들의 대부분은 7점도 좀 내주고, 아직 이닝 소화도 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공이 괜찮았었거든요. 뭐 원래 공 포심 자체는 워낙 위력적이니까 직접 미네소타전에 호투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었고,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6이닝 무실점으로 직접 미네전에 확실히 갈았고 있는 모습. 피안타 하나, 볼넷 하나, 7K로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 오늘도 마이애미 뭐 하여도 한 번 이겼으니까 역배까지는 모르겠어요. 풀에 똥배긴 하지만 9.5 언더 보겠습니다. 양선발 다 뭐, 그러니까 터질라면 터질 수도 있는데 둘 다 터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언더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언더 사이즈로 마이애미 풀에 언더. 요건 넘어갑시다. 요건 제가 봤을 때 시리즈가 그냥 어려워. 캔자드 피치. 어제도 굳이 보면은 언더인데 안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신이 후들겨 패고 오버 뜨더라고요. 내일 요번 선발은 루고 대 미치 켈러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놈이라 굳이 찍으면 언더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나마 피치가 해볼 만한 시리즈인 건 맞아요. 미치 켈러가 최근에 괜찮기 때문에. 루고도 최근에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빠따가 너무 안 좋아서 제일 무난한 건 언더인 것 같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 시카고 컵스. 에어컨 좀 틀자. 우즈 리차드슨 대 이마나가. 이게 컵스가 좀 몰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미네소타는 제가 지난 템파베이 시리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도 그랬잖아. 미네소타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템파베이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서 이 시리즈가 그냥 좀 뭔가 계륵 같은, 가면 뭔가 템파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계륵 같아서 저도 뭔가 패스 주구장창 때리고, 언오버 9.5 오버 보고 패스하고, 승패는 패스하고 뭐 그랬었던 부분인데, 미네가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지표들이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물론 아직 사람 구실은 못해. 이게 근데 이 선발이, 이게 우즈 리차드슨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몇 번 분석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6월 10일 날에 다시 콜업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4월이랑 5월 초까지만 해도 우즈 리차드슨이 거의 배팅볼이었어요. 원래 제구만 그나마 좀 믿을만 하지, 9위 자체는 없거든요. 작년에 그래도 5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정도 하면서
뭐 터지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 자리를 좀 버텨줬던 부분인데 올해는 터지는 날들도 늘어나고 점점 이제 5이닝도 못 먹는 경기들이 늘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5월 7일 5월 중순까지만 던지고 불펜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에 6월 10일에 다시 콜업을 받고 던졌는데 첫 경기는 털렸거든요. 텍사스전에 4.2이닝 6실점 7실점에 6자책으로 개 털렸는데 이때도 제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 이 다음 경기인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표가 괜찮다. 세부 지표가. 그래서 모르겠다. 나 솔직히 우주리타에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 멘트를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후로 계속 오투예요. 계속 잘 던져 지금. 6월에 다시 콜업 받은 이후로 첫 경기는 털렸지만 두 번째 경기 휴스턴전에 5이닝 무실점 피안타 하나. 그리고 미러키전에 6이닝 4실점이긴 했는데 3자책이었어요. 이때도 뭐 피안타 4개에 3볼넷 뭐 준수했고 그리고 시애틀전에 시애틀도 좀 빠딱 괜찮은 5이닝 무실점 2피안타에 1볼넷 그리고 직전 마이미전 5이닝 1실점 이때는 피홈런 하나 있었고 그래서 준수한 모습이야. 실제 세부지표도 엄청나게 안정이 됐고 이전보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주 리차드슨이 체인지업이 거의 엄청 지표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체인지업을 버렸어요. 중간에 이제 마이너 갔다 오고 6월에 다시 콜업 받으면서 체인지업을 버렸어. 그리고 스플리터를 장착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안 좋았던 구종을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무시할 만한 놈이 아니야. 이만하가 더군다나 최근에 복귀했기 때문에 복귀하고 이제 세 번째 등판이거든요. 물론 앞 경기들 뭐 앵무새주는 5이닝 무실점 피안타도 하나였기 때문에 깔끔했었습니다. 직전 클블전에는 뭐 5.1이닝 3실점 피홈런을 3방 다 솔런이긴 했어요. 근데 무튼 홈런 자체는 많이 맞았고 구속도 약간은 딱 90마일 나와 90마일 근데 91마일 92마일 정도 나와야지 이만하가 좀 상태 괜찮은 건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배당적인 메리트가 막 크게 있나 이게 한창 때 뭐 이만하가 뭐 불안할 때 우주 리차드슨이면 무조건 컵스로 찍는 게 맞는데 지금 뭐 이만하가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우주 리차드슨 지금 작년 다 포함해도 지금이 폼 제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미네소타 프랜선 보겠습니다. 역배까진 모르겠고 미네 역배니까 컵스가 초에는 뭐 다시 분위기가 좀 뭐 나쁘진 않아서 2.5 프랜선 볼게요. 2.5 프랜선 언어버는 90원 9.5 언더 넘어가고 화삭대 이제 토론토 서발레 대 베싯 불안 요소는 결국 그겁니다. 뭐 어제는 토론토가 무난하게 빠따가 좀 터지면서 마인까지 뭐 시원하게 물론 마지막에 좀 따라잡을 뻔도 했지만 시원하게 해줬고 내일은 이게 베싯의 원정 기록이 관건이에요. 올 시즌 베싯이 홈에서 10경기 6승 2.8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은 원정에서는 2승 4패 평균 자책점이 6점대입니다. 6점대야. 원래 이렇게까지만 홈 원정 갭이 있지는 않은데 올해 유독 지금 털리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두 경기는 개막하고 베싯의 첫 두 경기는 괜찮았었거든요. 매츠 상대로 6.2이닝 4피안타 무실점 그리고 보스턴 상대로 5.2이닝 5피안타 1실점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이후 휴스턴전에 5.1이닝 4실점 양키스전에서 5.2이닝 4실점 엔저스전 6이닝 이 팀도 써드려야겠다. 팀은 좀 빠따가 있는 팀들 만나가지고 양키스 에인절스 4자체 그리고 템파전 5실점 보이나요? 세인트루이스전 7이닝 4실점 보스턴전 2이닝 9실점 최근 원정 6번 동안 4실점 밑이 없어. 물론 이게 팀만 봤을 때는 뭐 엔저스도 이번 시즌 뭐 나쁘지 않으니까 화삭이면은 세탁 타이밍이기는 해요. 뭐죠? 이 원정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라 그래. 이미 6점대면 뭐 오를 만큼 다 올랐잖아. 이제는 세탁할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무튼 계속 이어져 오는 이 기록 6경기 연속 4실점 이상 경기다. 계속 이게 좀 불안한 부분인데 세탁할 만한 것 같습니다. 화삭 상대니까 뭐 여지없이 기록대로 또 털릴 수도 있지만 그게 불안하면 뭐 오바로 찍으면 되는 것이고 서발레 뭐 미러키에 있다가
이렇게 뭐 미시오로브스키나 여러 유망주들 대비함에 따라서 자기는 불펜에 있기 싫고 선발로 있고 싶다고 화삭으로 중간에 이제 넘어온 부분인데 만만합니다. 토론토 요즘 빠따 괜찮고. 그래서 약간은 좀 고민은 할만하지만 뭐 토론토 승 만승에 좀 꺾는다면 이제 오버로 꺾어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라고 봐서 이렇게 봤어요. 화삭도 이제 중간에 이제 마운드에서 실점이 좀 적었던 타이밍이 있는데 약간 평균 회기맨키로다가 다시 좀 쳐맞을 때 되긴 했어요. 그래서 토마호 봅니다. 토마호 오늘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넘어가고 세인트루이스 대 워싱턴. 뭐 에이스 소니 그레이의 등판이죠. 앵무새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선발 자체는 뭐 믿을 수 있는 선발이긴 합니다만 세인트루이스가 갑자기 최근에 무튼 빠따가 조금 식기는 했어요. 뭐 피츠버그 상대나 저기 컵스 상대로도 저때 바람 존나 부는 날 저날 말고는 특별히 막 빠따가 엄청 터지지 않았죠. 바람 많이 불 때 8점 내고 최근 6경기 중에 4경기가 빵점. 근데 그렇다고 이게 워싱턴 상대로 뭔가 빠따 안 터진다고 보기에는 워싱턴이 최근에 마운드 박살나고 불펜은 원래 쓰레기고 제이커빈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에 지금 뭐 4점대 후반까지도 올라있긴 합니다. 뭐 시즌 뭐 5월까지만 해도 5월 말까지만 해도 엄청 낮았거든. 2점대였나 그때? 근데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세부지표가 너무 안 좋다. 분명히 쳐맞는 구간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 말부터 5월 30일 경기부터 계속 맞고 있어요. 계속 뭐 6실점 8실점으로 터진 날도 있고 기본적으로 실점을 깔고 가거나 실점이 적으면 이닝을 못 먹거나 6회 뭐 올라오지도 못하거나 5이닝 던지고 내려가거나 하는 부분에 불펜도 상당히 불안하죠. 반면에 빠따 같은 경우는 뭐 한창 안 좋을 때보다 지금 꽤나 괜찮은 모습이라 이거 뭐 그냥 순수 선발만 보고 앵무새 승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불펜이 안 좋습니다. 불펜이 점수를 계속 줘요. 뭐 터지는 불펜들도 있고 뭐 하다못해 한 점 두 점은 꾸준히 주기 때문에 오바로 돌리셔도 뭐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뭐 마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불펜이 계속 적으니까 얘가 뭐 7, 8이닝 더 먹어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선발만 봤을 때는 승 쪽으로 볼만한 여진이 있는데 이게 불펜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제이커빈이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 않나? 7승 3패입니다. 4.71인데 방울. 이 새끼가 올라왔을 때 워싱턴이 잘 이겨요. 득점 지원도 나름 잘 받고 최근 2경기에 10점 이상을 냈네? 6월 27일 15점 내고 8실점으로 9실점으로 개박살 났는데도 팀이 이겼어. 직전 디트전 6이닝 3실점 했는데 빠따가 11점 내줘가지고 이기고. 그래서 뭐 기록이 좀 불쾌하긴 합니다. 불펜도 마침 불안하긴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바가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앵무새도 한번 이길 때 되긴 해가지고 원래 가시던 걸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마음 맞는 걸로. 야 진짜 씨 말이 되냐 형님들. 아니 뭐 선발만 봤을 때는 그래 콜튼 고든 못 믿을 놈이긴 했는데 여기서 씨발 다저스 수입하고 와가지고 10연패 타이밍에 야구가 진짜 모른다 몰라. 응? 오늘 아무튼 휴스턴 가서 죽은 사람 저도 한 박스 휴스턴 죽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야마모토 터져가지고 이제 언더 부러져서 이제 망했는데 오늘은 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없어. 어제는 그나마 뭐 좀 선발이 좀 그렇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흐름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클블이 좀 치더라고. 콜튼 고든 공이 너무 쓰레기기도 했고 중간에 그리고 투수 운영도 개 잣같이 해가지고 아니 라인 드라이브 타고 대가리에 맞았는데 갑자기 그냥 쓰는 거야. 내릴만도 한데 파워로 씨박은 라미레즈한테 그냥 스리런 쳐맞더라고. 물론 동점 가긴 했는데 결국 그거 스노볼 걸러가지고 또 졌는데 애들 떼주기도 하고 로테이션도 돌리고 오늘 로테 돌렸으니까 내일은 뭐 나오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에이스죠. 사이용 후보 헌터 브라운 등판하는 날에다가 클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펜데이 칸틸로가 아마 한 3이닝 정도 먹어줄 것 같고 불펜데이인데 클벨도 최근에 저 디트로이트 시리즈도 계속 접전이었기 때문에 불펜에 대한 소모도가 꽤 있어요. 어제도 당일 필승조
풀가동했었었고, 그 전에도 또 그 마지막에 클라스가 불론해가지고 폭투 불론에서 연장 갔었잖아요. 그래서 클라스도 연투했고, 2번 연투했죠. 뭐 게디스도 연투했고, 케이드 스미스도 앞전에 연투 있었었고, 그래서 필승조에 대한 소모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니스나 이런 애들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 얘도 가뜩이나 뭐 이닝 소화도 뭐 3, 4이닝, 길어야 4이닝 정도 던질 것 같으니까 요거는 뭐 해주지 않을까. 그림상으로 딱히 변수가 없습니다. 장난질 치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뭐 휴스턴 마인슨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난질 치면 진짜 다 죽는 거 아니야 저거 배터들? 저 경기 장난질 치면. 에인절스 텍사스 스토리아노 대 이발디. 어제는 누가 질문 줘가지고 좀 어려운 경기다, 그 집은 오바 아닐까 싶었는데 귀신같이 오바가 뜨긴 했네요. 이게 4연전 시리즈인데 소리아노 대 이발디는 복귀한 지 얘도 얼마 안 됐죠. 5월 말쯤에 IL 갔다가 6월 말에 복귀해서 오늘이 세 번째 등판인데 100%는 분명 아닙니다. 첫 등판 때 이제 3이닝 3실점 시애틀 상대로, 직전 등판은 5이닝 무실점으로 그래도 올라오긴 해서 볼티전에. 근데 아직 구석이 좀 떨어져 있어요. 복귀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투구수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그 100% 이발디는 아닐 가능성이 분명히 높겠죠. 에인절스가 최근에 더군다나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이발디를 100% 믿을 수도 없고, 소리아노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정일 때 조심해야 된다. 보통 에인절스가 웬만하면 역배 받으니까 원정 소리아노는 조심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기록은 그래요. 홈에서 8경기 동안 1승 3패, 평균 자책점 5.57이고요. 원정에서 10경기 등판해서 5승 2패, 평균 자책점 2.47입니다. 작년에도 이랬어. 작년에도 원정에 있으면 존나 잘 던져. 근데 홈만 가면 이상해지는데, 물론 이게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어요. 작년에도 원정 2점대고 홈에서 4점대인가 5점대인가? 맞나? 작년에 원정에서 2.74, 홈에서 4.5였네. 근데 올해는 홈에서 더 안 좋은데, 최근에는 조금 꼭 그렇진 않아요. 홈에서 한번, 아니지, 원정에서도 한번 보스턴 상대로 7실점으로 털린 적도 있고, 홈에서 저기 애슬레틱스 상대로 7이닝 1실점으로 더 잘 던진 적도 있어. 또 원정에서 클벨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했던 적도 있고. 약간 5월 말부터는 딱히 이 지표가 맞아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 전에는 귀신같이 홈에서는 쳐맞고 원정에서는 잘 던지고 계속 거의 그랬는데, 최근에는 조금 청개구리 피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저는 오바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날 그때 에인저스 날씨 자체도 조금 평소보다 더 외야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기도 하고, 이발디도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소리아노도 최근에는 호투하는 경기도 좀 늘긴 했습니다만 칠만한 것 같아. 저도 좀 꼽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 호투를 하긴 했어도 무너질 때는 또 크게 무너지는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양팀 불펜 다 지금 다 크게 신뢰도가 없어요. 텍사스도 한창 불펜 좋았는데 최근에 소모도가 좀 큰지 조금씩 점수 주는 부분이고 해서 저는 오버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지만 찍는다면은 뭐 서브나 뭐 고배당으로 오버 정도 넣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10번째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 피베타 대 켈리. 어제 경기는 뭐 애리조나 역배에다 프랜사이즈 봤었는데 그 누구야, 다르비슈가 역시 이닝 소화도 그랬고 점수도 좀 줬을 뿐더러 갤런이 귀신같이 또 호투를 하면서 뭐 에리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요 매치는 이게 구조적으로 뭐 선발은 피베타가 좀 나은 정도? 뭐 켈리도 요즘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점수는 좀 주니까. 근데 피베타는 한 번씩 가끔 터지긴 해도 호투할 때 좀 치게 호투를 하는 부분인데, 선발은 뭐 둘 다 앵간한 것 같은데, 불펜이 애리조나 불펜은 기본적으로 못 믿거든요. 근데 샌디가 오늘 뭐 다르비슈 투구수 뭐 이닝 그 이슈도 있었을 뿐더러 패전조도 그냥 다 썼어요. 추격조 패전조 그냥 다 써버려가지고 얘들이 과부하가 좀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투구수 관련해서도 최근 3일 동안 49 가까이 던진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불펜이 아예 필승조를 무조건 써야 되는 구조예요. 뒤에
뭐 애초에 선발이 피벳하기 때문에 뭐 리드를 잡을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만 지고 있더라도 뒤에 필승도 나와야 돼. 그런 부분이라 그래도 샌디를 좀 찍을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불펜 상황 확실히 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선발에서 뭐 터지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은. 물론 샌디의 그 빠따를 못 믿어가지고 빠따가 너무 쓰레기니까 이게 좀 아리까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굳이 시리즈 내에서 샌디를 찍는다면은 오늘이 제일 무난한 사이즈지 않나 라고 봐서 샌디승 보겠습니다. 샌디승. 마지막 샘프 대 필라. 로비레이드 이제 타이완 워커. 어제 제가 필라 승리 언더를 보면서 드렸던 말씀이 필라가 최근에 이기는 경기들도 그렇고 근 뭐 한 달 동안 빠따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던져서 이긴다. 그게 불안하다라면 근데 귀신같이 진짜 언더내고 이제 1점 빵점 내고 지는 경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귀신같이 3대1로 져버렸네. 랜던 롭을 너무 무시했나? 물론 언더를 보긴 했었는데 저도 필라승 같거든요.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 언더를 보는 게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로비레이드 워커면 확실히 이제 샘프가 좀 유리하긴 하죠. 선발 매치업에서 로비레이가 또 최근에 직전 A조나 전에 완투 승리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9이닝 2실점 피홈런 2개. 타이완 워커도 원래 계속 최근에는 불펜으로서 뭐 롱으로도 나오고 뭐 1이닝 던지는 적도 많은데 그 에이블이 그나마 최근 필라델피아가 마운드가 엄청나게 선발이고 불펜이고 다 안정적이었었는데 에이블 나올 때만 항상 터졌었거든요. 오버가 나오면 항상 에이블 등판 때만. 에이블이 마이너로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워커가 대체하는 부분인데 워커가 원래 시즌 초반에도 선발로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분석하기로는 옛날 워커보다는 올해 조금 뭐 볼배합이나 이런 변화가 있어서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 확실히 작년이고 뭐 그 전이고 안 좋았을 때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3점대를 유지 중이긴 합니다. 다만 분명 샘프 입장에서는 오늘 산체스한테는 거의 좀 묶여있는 부분이었었는데 확실히 좀 칠만하겠죠. 아마 한 3이닝 길면은 4이닝 3, 4이닝 정도 던질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이 안에 치기는 해야 되는 좀 부담감은 있죠. 필라델피아 불펜이 최근에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점수 못 내면은 뭐 로비레이 내놓고 지금 1.4배 샘프가 개똥배 받았는데 여기서 해야 돼요. 불펜 넘어가는 순간 또 샘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로비레이도 저는 로비레이가 별로 막 크게 신뢰하진 않거든요. 피홈런도 최근에는 좀 많이 맞고 있기도 하고 또 완투 한 번 하고 바로 다음 경기에 보통 털리는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샘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필라 프렌 보겠습니다. 필라 프렌. 워커가 뭐 아예 뭐 선발로 나와서 6이닝 뭐 그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짧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예년 시즌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 2.5%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언오버는 7.5버. 로비레이가 직전 완투가 있었습니다만 그전 경기들 보면은 뭐 좀 불안했던 경기들도 분명히 있고 또 점수를 아예 안 주는 유형은 아니에요. 지금 2점대긴 합니다만 거기에 샘프 불펜 뭐 기록만 봤을 때는 뭐 메이저리그 30개 팀 1위잖아요. 1위, 아직도 1위인가?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는 조금 스트러글이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7.5를 받은 거는 조금 에바지 않나? 이게 로비레이 때문에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필프로브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이저는 여기까지 보고 축구 플루미넨시 대 첼시 4강입니다. 티아고 실바가 친정팀이라고 해야 되나? 직전 소속팀인가? 친정팀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뭐 아주 오래 있진 않았으니까 첼시를 또 만나는 부분이고 플루미넨시 같은 경우 이제 미드필더 쪽에 출전 정지로 핵심 미드 하나 정도 빠지고 수비 쪽에서도 이제 핵심 정도 빠지는데 뭐 첼시는 리바이 코렐 수비 쪽에 출전 정지 그 밖에는 뭐 라비아 잭슨 좀 복귀했고 지난번에 한 부분인데 요거는 저는 플루미넨시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지나치게 좀 기대치에 웃도는 성적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플루미넨시 경기를 보면서 막 크게 인상적이었던 적은 딱히 없어요. 뭐 공격력도 솔직히 뭐
맹간했고 인터밀란도 좀 운이 저는 좀 따랐다고 생각. 입장골도 그렇고 입장골 그리고 끝내기 골 넣었잖아요. 운도 좀 따랐고 아릴날전도 뭐 아주 잘했다고 보기에는 뭐 쉽지는 않죠. 비등비등하거나 약간 아릴날이 뭐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 이제 결정력 싸움에서 승리를 좀 가져간 부분이고 울산 상대로도 고전했어요. 되게 질 뻔했는데 마지막에 울산이 퍼지면서 승리를 좀 가져갔던 부분들.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아주 인상적인 느낌은 없어요. 다만 올 시즌 아니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부분이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약간은 좀 운빨이 좀 있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그래서 첼시 승이 불안하면 언더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버티는 힘 자체가 없진 않거든요. 첼시 자체가 수비도 워낙 좋기도 하고. 근데 저는 첼시가 1대0 내지 2대0 정도, 뭐 대승까지는 좀 그렇고 첼시니까 첼시스럽게 1대0, 2대0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승 언더 사이즈 보겠습니다. 승 언더. 그리고 미국 축구는 저거 FA컵이라 미국 축구가 FA 경기 대체로 이제 주전들을 많이 안 써요, 형님들. 그래서 분석이 쉽지가 않은데 미네소타 대 시카고 파이어 경기 오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노르웨이 축구랑 미국 축구 한 경기 있던 거 두 경기 오바 추천했다가 둘 다 전두원이 뜨면서 부러졌었는데 전두원만 안 뜨면은 오바 뭐 무난한 것 같아. 저 경기는 뒷경기는 모르겠어요. 세너스랑 오스틴 경기는 모르겠는데 좀 미네소타 경기는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오바 양팀의 최근의 성향을 봤을 땐 더군다나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